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현재 입찰 진행 중인 농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농지는 감정가의 26%까지 떨어진 농지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의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분명히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6%까지 떨어진 농지를 가지고만 있다면 사실은 거의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는 금액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준비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남 창원에 있는 농지이고 지금 1월 6일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감정가가 2억 정도 되는데 최저가가 26%까지 떨어진 5,4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688평에 해당하는 농지이고요. 제가 연금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봤는데 지금 낙찰을 27%로 받았다고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농지를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공시지가는 1억 5,200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최저가는 공시지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농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큰 그 노후 준비해야 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법원 감정가는 일반적인 감정가에 비해서 5에서 10% 정도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계산을 할 때 일반적인 감정가가 법원 감정가의 90%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5년 후의 감정가는 연간 4% 정도는 상승한다라고 봐서 2억 2,300 정도가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담보가치를 인정하는 게 감정가의 90%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 경영 이양용으로 신청할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입니다. 물론 이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일반적인 그 상품으로 가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가의 90%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억 6백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내가 평생 동안 나누어서 받는 총 액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2억 6백. 그리고 5년 동안의 이자, 그 다음에 낙찰가의 80%가 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대출액, 그리고 대출액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20%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연금 신청할 때는 이 담보가치의 15% 정도까지는 대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5%를 뺐고, 그 다음에 담보가치에서도 15%를 빼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총 자본은 3,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월 연금액은 지금 아까 2억 600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15%를 뺀 금액에 대한 종신정액형이 54만 8천 원이고 전후 후박형 앞에 10년 동안은 66만 원을 받습니다. 기간형 20년 동안은 93만 원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6, 7년 정도 있으면은 연금 신청하고 6, 7년 동안 연금을 받으면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3,400만 원 정도의 자기 자본이 드는데 그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한 그 600만 원 이상, 700만 원 정도를 내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지나면은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시인출형이 제기된다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수시인출형을 계산할 때는 이제 대출을 그 30% 내외에 있는 대출을 다 갚는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4,600만 원 정도의 인출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연금은 45만 원 정도를 평생 동안 받습니다. 5년 동안의 총 자본이 15% 제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15%를 포함하게 되면은 총 그
자기 자본을 계산을 하면은 15%뺀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계산을 했을 때는 한 6천만 원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자기 자본인데 수시 인출금으로 4,600만 원을 받죠. 그래서 한 1,4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매년 45만 원씩 평생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인출형은 이제 앞으로 내년도 농지연금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수시 인출형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분명히 적은 자본으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를 통해서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농지는 임장도 당연히 가서 정확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도 잘 봐서 특별히 진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디스코에서 보게 되면은 이 농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보이는 게 반듯반듯한 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주변이 전부 다 농경지대로 보이죠.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를 좀 더 가까이 봤을 때 우선은 진입로 부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국어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국어인데 보통 국어는 국유지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유일하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지 정리가 됐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국어에 걸쳐 있는 농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은 사실은 이 그 경지 정리를 할 때 국가에서 주도로 경지 정리를 했을 텐데 그 부분과 상충이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국어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좀 확인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토지 보기에서 이 농지를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그런 농지로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국어, 이 부분만 공동 사용이 가능하고 국어보다도 사실은 이 진입로, 이 부분을 국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입로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만 확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에 해당이 되고 소유 구분에서도 공인수 0명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역시도 지금 67,100원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약간 지금의 감정가가 또는 공시지가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10년 전에 43,000원이었는데 지금 67,000원이니까 뭐 한 60, 70% 정도는 올라간 걸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방에 있는 농지도 꾸준하게 공시지가가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농지의 최저가가 공시지가보다도 지금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금액적으로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금 부자 되는 방법을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55세 때부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자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생활비에 써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금은 꼭 연금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금이 얼마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잘만 운용하게 되면은 그 원금은 유지를 하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 ETF인 거고,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60세 때 농지연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60세부터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이 경매를 통해서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농지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자본으로도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65세 때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꽤나 많은 연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65세 때부터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시기가 좀 더 늦어진다라는 거, 좀 불안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면 당연히 좋고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65세 때부터 월 100 정도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지 이양 은퇴직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연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농업인으로서 은퇴를 하면서 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이양을 하고 직불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직불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금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지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만 잘 운영해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은 자본으로도 원금이 없어지지 않고 또는 적은 자본으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지연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지만 가장 큰 거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시 인출형이라는 상품은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 다시 수시 인출형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시 인출형이 재개되고 그 다음에 농지를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와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30%대에서 낙찰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6년이나 7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8세 이상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이제 각자 개인마다 얼마 정도씩 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이 1억이든 5천이든 그 정도의 그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야 됩니다. 잘 운용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원금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금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평생 동안 수령할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55세 때 퇴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퇴직연금의 원금이 5억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5억 원은 직장을 다닐 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찍부터 이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그 운용을 미국 주식 ETF에 운용을 한다면 55세 때 5억 원 만들기는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ETF의 연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가 훨씬 넘지만 일단 10%로 가정을 하고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으로 만약에 잡게 되면은 연간 인출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미국 ETF 연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이 이자만으로도 5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연간 인출액을 전부 다 이자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0년 후에 남은 원금은 원래 원금이었던 5억 원하고 동일한 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 수익률이 10%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부터 올해까지의 미국의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테크 기업의 ETF를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플러스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마이너스일 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평균적인 수익률이 18.6%입니다. 제가 10%로 가정하고 원금은 유지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평균 수익률은 1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